안녕하세요, 홍지민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하고자 하는 질문은 여러분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깊이 또 얼마나 자주 생각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세월호 사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네,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죽은 유병원? 아니면 유병원의 아들? 정부? 해경?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 딱 뭐라고 대답하기에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도 이렇게 모호한 질문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어렵고 또 말이 많은 그런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과 이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정한 이유는 세월호 추모 2주기 참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실을 요구하고 있었지만 그 진실은 누구에 의해서도 밝혀지지 않았고 또 누구도 그 사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에 상식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2014년 4월 16일 그날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어디서 무얼 하다가 세월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신 친구분들은 그때 중학교 2학년, 그러니까 뭔가 질풍노도의 그런 시기를 겪다가 인생에 2번 다시는 없을 그런 흑역사를 만들고 계셨겠죠? 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신 친구분들은 중학교 3학년이 되어 난 이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런 좀 현실적인 그리고 철도 든 그런 질문도 하셨을 겁니다. 지금 저희,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인 지금 저희는 그때도 열정이 넘쳐서 면학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는 그날은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거든요. 저희는 그 다음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세월호 사건이 가져다주는 그 슬픔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람이 한 명 죽어나가도 엄청 뒤집히는 세상인데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나 되는 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큰 배 안에 갇혀있는데 그 배가 저렇게 침몰해 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실종자 수가 점점 사망자 수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보고서야 어렴풋이나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나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과 같은 우리 또래의 친구들, 그러니까 내가 내일 죽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차가운 시체가 돼서 바닷속에서 이렇게 끌려 올라오고 있었으니까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전 사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고 몇 달 정도는 그 사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전 다 알고 있었지만 전 사실 알고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그냥 단편적인 사실들만 알았을 뿐 세월호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함께 분노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세월호 사건은 안타까운 사건이긴 했지만 그건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가 모르는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전 우연한 만남으로 인해 이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시는 분을 만났고 그분은 저에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며 우리가 진실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는 진실을 알아야 변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전 세월호 사건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요. 세월호 사건의 단편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사건은 왜 일어났고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로 인해 만들어진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저는 아직도 이것들에 대한 답들을 명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세월호 사건은
어쨌든 무엇인가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자 무엇인가 평가하기엔 밝혀진 것들이 너무나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단 한 가지 명확하게 깨달았던 점은 세월호는 절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사건은 언제든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의 희생자가 그렇게 많았던 이유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자연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대처가 미흡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의 대처가 왜 미흡했는지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사건이 끝나게 된다면 이후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사람들이 희생당할 것이고 그때 그 희생당한 사람들 속에는 내가 모르는 그들뿐만이 아니라 나, 내 가족 혹은 내 친구들이 그 사건의 희생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월호 사건을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건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과정이야말로 나, 내 가족, 우리 친구를 지키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옛 영국에서는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교회에서 종을 울려주는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영국 시인 존 던은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의 종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울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의 죽음은 우리 스스로를 줄어들게 하기 때문이다. 세월호 사건은 우리 공동체의 많은 문제를 보여준 죽음의 종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종은 우리를 위해 울리는 것이기에 그리고 앞으로 또 울릴지 모르는 죽음의 종을 막기 위하여 우리는 세월호를 우리들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함께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일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잠시 잊고 계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시고 세월호 사건을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